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초고배당 ETF인데요.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근데 이 높은 배당률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5%.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매년 그것도 안정적으로 15%의 현금이 내 통장에 꽂힌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와, 정말 꿈만 같죠?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제안처럼 들릴 겁니다.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완벽해 보이는 투자에 과연 아무런 함정이 없을까요? 오늘 저희가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이 매력적인 숫자의 실체를 샅샅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초고수익률의 유혹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요즘 TSILK나 QILD 같은 ETF들 들어보셨죠? 이게 특히 안정적인 월세 같은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은퇴자분들 사이에서 그냥 거의 신드롬 수준이에요. 왜냐? 매달 꼬박꼬박 아주 높은 배당금을 주니까요. 이건 뭐 참기 힘든 유혹이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ETF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지 그 비밀의 열쇠인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커버드 콜.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값이 앞으로 막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즉 시세 차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월세가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수익 구조의 함정. 지금까지 들어보면 꽤 괜찮은 전략 같은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영리해 보이는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 그 근본적인 결함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비대칭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가가 아무리 폭등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월세, 즉 프리미엄으로 딱 막혀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요? 그 손실은 아무도 막아주지 않아요. 내가 고스란히 다 떠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제한인 구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맨 위, 시장이 막 훨훨 타오르는 강력한 상승장이에요. 기초자산이 20%나 올랐는데 이 ETF는 고작 2, 3% 먹고 맙니다. 상승분은 다 놓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급락장. 20%가 빠지면요. 프리미엄으로 살짝 막아주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마이너스 18% 정도 손실을 봅니다. 원금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죠. 그럼 언제 돈을 버냐? 바로 시장이 지루하게 옆으로만 갈 때 이 횡보장에서만 프리미엄 수익으로 조금 버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이걸 V자 반등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원에서 5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100원으로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원금도 회복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ETF는 떨어질 땐 50% 손실을 그대로 맞았지만 다시 오를 땐 그 상승분을 다 먹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원금은 80원, 70원 이렇게 영구적으로 깎여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NAV가 계단처럼 계속 우하향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일 수 있어요. 가짜 배당의 비밀. 아니, 이렇게 계속 원금이 깎여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배당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자본 반환, 영어로는 ROC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번 돈, 즉 수익을 배당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투자한 원금을 떼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 돈을 나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운용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가고요. 이게 배당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나선,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불리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보세요.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이 나면 펀드 자산, NAV가 줄어들죠? 그럼 줄어든 자산으로 수익 내기는 더 힘들어져요.
근데 약속한 고배당은 줘야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또 원금을 헐어서 배당을 줍니다. 그럼 NAV는 더 줄어들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펀드 가치가 점점 더 빨리 파괴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세금 폭탄이 숨어 있어요. 이 ROC, 즉 원금을 돌려받는 건 세금상으로는 내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에 섰는데 ROC로 2,000원을 돌려받으면 내 매수 단가는 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9,000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1,000원 손해봤지만 서류상으로는 8,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았으니 1,000원 이익 본 걸로 잡혀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째 파트, 숫자로 보는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이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서 가만히 놔뒀을 때의 수익률이고 오른쪽은 TSLY ETF의 총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총 수익률이라는 건 받은 배당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재투자했을 때를 가정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죠? 그냥 주식 들고 있었던 것의 3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80.4%. 네, 맞습니다. 원금이 80% 넘게 그냥 공중분해된 겁니다. 1억을 넣었다면 2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1달러, 2달러 동전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운용사는 뭘 할까요? 액면병합이라는 걸 합니다. 2대1 액면병합은 주식 2개를 1개로 합쳐서 억지로 주가를 2배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회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냥 무너지는 주가를 가리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에요. 사실상 우리 펀드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건 테슬라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에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QILD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훨씬 더 안정적인 ETF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술주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QILD의 주가는요. 10년 전 상장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낮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구조적인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당신의 원금을 지키는 방법.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대칭의 저주. 먹는 건 제한되고 깨지는 건 무제한이라는 거. 둘째, 가짜 배당. 그 높은 배당의 상당 부분은 내 원금을 돌려받는 ROC일 수 있다는 것. 셋째, 회복의 함정. V자 반등이 불가능해서 원금이 계속 깎인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금 폭탄. 나중에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4가지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추천 사양입니다. 첫째, 절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의 핵심으로 삼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단순히 배당률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원금 손익까지 포함한 총 수익률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 꼭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5% 미만,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재미삼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물려서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배당 받아서 원금 회복해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 달콤한 고배당, 혹시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현재로 헐값에 땡겨 쓰는 대가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